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진상사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곧바로 할게요. 1번 이렇게 카드를 등록하는 거네요. 카드. 자, 프로그램 띄우고. 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누르고요.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소망카드하고 유형의 매출, 매출, 그 다음에 자, 가맹점 번호만 넣으면 끝이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창을 닫고 두 번째. 자,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하면 될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조기 등록. 자, 번호가 제시됐죠? 중간에 코드 자리에서 855 이렇게 치면 키보드로 빨리 내려가요. 드래그 하는 것보다. 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계정 과목 이름 쓰고 거기 있는 것만 하시는 거니까요. 성격의 경비, 그 다음에 대체 조교에 1번 쓰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3번. 주식회사 동진상사의 기초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 이율 누르시고요. 첫 번째 외상배출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부산무역 금액 틀렸으니까 고치고 그 다음에 영월상사 금액 틀렸으니까 고치고 좌측의 금액과 우측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차익이 0이어야 되고요. 자, 이제 여상매입금 누르고 여주산업 금액 고치고 그 다음에 부여산업 추가해야 되니까 상단에 코드 누르고요. 부여라고 치고 부여산업 선택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익이 0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9월 18일. 자, 일반전표 입력 누르고 9월 18일 치고요. 주식회사 강남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매입금 250만원 중 13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 받았다. 자,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부채 감소 차변.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요. 강남 쓰고 금액을 250.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고 그랬고 상거래임으로 지급업 쓰고 거래처 강남 넣고요. 130. 거래처 넣으실 때 이 코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코드까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안 드시면 감점이 됩니다. 그냥 엔터만 치시면요 거래처 복사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 거래처 코드까지 복사됩니다. 이 코드가 복사 안 되면 꼭 안 돼요. 꼭 되게끔 하세요.
그 다음에 면제 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플러스 엔터가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한글로 또 투자 치시면 돼요. 예. 아니면 위에 거 보고 번호 치시던지 또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0월 13일 제품 300만원을 거래처 1만 상세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3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지금 팔았다는 게 아니라 예, 계약금으로 공급대가 20%를 1만 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계정 과목 이름이 현금이죠. 현금. 이거 예, 현금입니다.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예, 현금. 그 다음에 물건을 아직 주지 않았고 돈을 미리 받았잖아요. 선수금. 이렇게 부채니까 대변에 쓰셔야 돼요. 돈을 받은 이거는 나중에 물건을 줘야 돼.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부채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면 입금으로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 넣으면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요. 현금 생략하시고 거래처는 채무니까 넣으시고요. 20%는 326 그래서 6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차변 대변 넣으셔도 돼요. 예.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15일입니다. 시험 보실 때 그 입금 출금은요 각각 계정 과목이 차대에 하나씩 나올 때 쓰시는 거예요. 입금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정 과목 하나, 출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 대변의 현금 하나 이렇게 나올 때. 자, 10월 15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상여금은 계정 과목이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한 거는 예수금이고요. 자, 지급은 보통예금. 영업부 생산부 따로따로 처리가 돼야 되죠. 영업부는 판매관리비가 될 거고 생산부는 제조원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도 다른 데 들어갑니다. 상여금 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판매관리비 상여금 고르고 금액을 입력해요. 50. 두 번째 상여금은 제조원가 고르고 다시 금액을 입력합니다. 90. 대변에 공제한 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15만 4천원 넣고 나머지 보통예금. 자, 급여 나갈 때 여러분 급여는 여러분 급여 명세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수당이 종류별로 쭉 들어가 있어요. 기본급, 상여금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 뭐 직급 수당도 있고요. 수당이 많이 붙죠. 예. 이런 식으로 쭉 수당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뭐 연차 안 쓰면 연차 수당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나올 때 얘만 상여금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사무직은 급여로 처리하시는 거고 생산직은 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9월 3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중간 배당금 2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30일에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온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것. 자, 그럼 9월 30일을 한번 가봐야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월 이익잉여금 미지급 배당금, 금전 배당금 주기로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 배당금 하는 거거든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입니다. 지급을 했으니까 이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쓰고요.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2월 28일이에요. 12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비품이니까 상품하고 재료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품 300,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 결제하면 거래처에 카드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보면 이렇게 나와요. CT 카드라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CT 카드.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이네요. 예, 12월 30일. 자, 마지막 문제, 6번째. 주식회사 동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자, 이 연금상품 이름을 잘 알아놔야지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 계좌에다가 이제 불입하는 거예요. 그때 계정 과목 이름이 회사가 관리해 가는 거니까요. 이 이름 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품이 있죠. 확정기여형. 이 퇴직연금 상품은 직원의 퇴직금, 즉 줄 퇴직금을 퇴직연금 직원 계좌에다 개설하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직원 계좌에다가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직접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금을 직원 계좌에다 넣었으니까 퇴직급여로. 이 글씨 한 글자 차이니까 잘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먼저 넣을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이라고 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고, 자, 550만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납입액 550만원 중 2%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그러면 2%를 빼서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기로 해야 되겠죠. 2% 계산해 보시면 11만원 나오니까 이 통장에 들어간 거는 539만원 들어갔다는 거고요. 나머지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는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영업부 임직원이므로 11만원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하면 550이 딱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날짜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제품 1000만원을 주식회사 정남에 공급하고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하단에 매출에 뭐예요? 예, 12번 영세입니다. 12번 영세. 그렇게 되고요. 계속 문제 읽어볼게요. 7월 15일에 기수령한 계약금 200만원을 제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 계약금은 선수금이 되겠죠. 수령했으니까. 그 책 좀 봐주시고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12번 영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품 치고 1000만원. 자, 부가세 없어요. 정남 넣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그리고 구매 확인서가 나와 있어요. 예, 3번. 네. 생략하고 계약금 쓰고 외상 써야 되니까 혼합을 하셔야 되고요. 제품 매출 맞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차변에 계약금, 이름, 선수금. 물건 줬으니까 부채 감소시켜야 되겠죠.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나머지는 아직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이네요. 9월 20일. 9월 20일. 주경 상사에서 온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공제되면 5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안되면 54번이에요. 51번. 세금계산서 보시고 온단이라고 치시고요. 자, 수량에 100개, 단가 13,000원 넣고 주경상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보시면 하단에 현금 100만원, 어음 43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혼합을 하시고, 두 개 들어간 거 맞으니까 온재료 놔두고 대변에 현금 100만원 치고, 그 다음에 재료 사왔는데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4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입니다. 10월 26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넘어갔어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식회사 A인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53번 면세입니다. 자, 성희롱 예방 교육 이렇게 쓰시고요. 시험 볼 때 이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치기 싫으시면 그냥 교육 이렇게 또 예방 교육만 쓰셔도 돼요. 자, 금액을 쓸 건데 16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자에 이렇게 열을 하시고요. 보통예금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하시고, 자, 교육한 거는 교육훈련비가 돼야 되겠고 판매 관리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판매 관리비. 자, 엔터 쳐서 줄 바뀌면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 3000cc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즉시 납부하다. 자, 11월 11일인데요. 이 시험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선택해서 그래, 이거. 얘가 아니거든요. 수입인데 왜 틀려요? 라고 그러겠죠. 수입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가 공제 안되면 54분 불공입니다. 불공은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의 CC를 봅시다. 3000cc니까 공제 안 되는 거잖아요. 1000cc 하면 된다고 그랬으므로,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54번 불공 들어갑니다. 승용차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 금액은 거기 나온 대로 8,800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세관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세관 넣죠. 세관 이렇게. 그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가 안 되는지 골라야 되는데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당좌수표 발행하고 그랬으니까 혼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수입은 통관의 절차상 물건 들어오고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급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고 그 위에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즉 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세 회계 처리를 위해서요, 만약에 부가세가 공제가 됐다면 이 자리에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야 되는데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 안 되는 부가세는 취득하는 자산에 더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부가세 880으로 고쳐주시고,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자,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 체크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회식한 비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44만원이라고. 자, 그러면 12월 17일 치고요. 12월 7일, 예, 7일 치고 카드 전표 받은 거죠. 카드 전표 받으면 매입에 카과 57번이 돼요. 그리고 회식이라고 쓰고요. 자, 금액을 넣을 건데요. 자, 영수증 중에서 과세 영수증,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붙은 영수증을 말해요. 이쪽에 매입 쪽에는 네, 카과, 현과, 얘네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거기 영수증에 있는 합계 부분을 보면 44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4만원 입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식한 곳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명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이 카자가 들어가면 카드사를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요, 카드는 이렇게 법인 체크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카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건데, 이게 신용카드라면, 체크카드인데 지금 신용카드라면 자, 미지급금 하니까 4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보통예금 계좌라고 그랬으니까 3번 혼합을 하시고, 자, 복리후생비로 밑에 바꾸고요. 직원 회식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라면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 하고 싶으면 4번 하면 미지급금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체크카드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영업부 회식이어서 판매관리비로 복리후생비를 입력했습니다. 자,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인 미래회계학원의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입력을 해볼게요. 12월 30일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22번 현과입니다. 여기. 자, 학원에다가 제품을 팔았는데요.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 660. 미래회계학원. 자, 회계처리 현금 제품 매출, 네,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오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오류가 발견됐대요. 예.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첫 번째 1번 12월 10일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8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80만원을 주식회사 글라스에 자기압수표를 지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하나 자본적 지출을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률 회복 그런 지출을 말하고요. 이럴 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이 일어나고 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고치로 가봐야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고치면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날짜 12월 12일을 씁니다. 자, 우측 혼합 누르신 다음에 계정 과목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예, 건물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면 안 되니까 수선비로 바꿔야 되죠. 수선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되는 게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장 창문 파손된 거니까 제조원가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입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2월 18일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수도광열비 7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확인되었다.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조원가로 처리돼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 고쳐보겠습니다. 지문에 부가세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누르셔갖고요 12월 18일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광열비를 전력비로 고쳐야 되니까 전력비 치고 제조원가 516번 전력비를 선택해 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끝입니다. 끝.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 문제가요 지금 이제 세 문제 나왔는데요 수동 자동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현금 과부족 나왔으니까 이거 수동입니다.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수동이죠.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거는 자동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계속 기출문제 풀고 계신 분은 암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산 시 자동 결산 분계, 자동으로 분계해 주는 거는요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문제. 두 번째, 감가상각하는 거 있죠.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세 번째, 대손에 대비해서 만드는 대손충당금 설정.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다섯 번째, 법인세표. 이렇게. 얘는 자동이고, 자동은 메뉴, 결산자로 입력에다 넣으시는 거죠. 이 자동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동이 있으면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해요? 아, 자동 하나 있죠. 이렇게 자동. 이렇게 하나. 얘는 이제 결산자로 입력에다 넣을 거고요. 이 수동은 어디다 넣는 거냐면, 일반 전표 입력에 결산일 치고, 12월 30일 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순서는 수동을 먼저 하시고 자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에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을 사용할 것. 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영수증을 잠깐 보시면 14만원, 그 다음에 9만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3만원입니다. 현금 과부족 이 계정은요 결산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계정을 대체하는데 원인은 찾았어요. 출장 경비라고.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대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차변에다가 여비교통비 쓰고요. 여비교통비 이렇게 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분이가 판매관리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야 돼요.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금액은 두 개 합치면 2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원인을 만약에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요, 이게 부족분이니까 잡손실이 되겠죠. 근데 원인 파악이 됐으니까 그걸로 대체하셔야 돼요.
그럼 입력할게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현금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월 25일 미국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3,600만원 3만 달러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 1,15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다. 환율의 차이가 있으면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외화 장기 차입금 3,600만원 나누기 3만 달러를 합니다. 그러면 1,200원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은 1,150원. 50원 떨어졌잖아요. 이 50원 떨어진 만큼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원 곱하기 3만 달러. 그 차익이 생겼어요. 5, 3, 15 하니까요. 150이 돼요. 이 150만원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이 150만원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 평가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외화 환산 이익을 써요. 정답 써보면요. 대변에 이 이름 외우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 방금 계산한 150만원. 그 다음에 부채에서 이만큼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제 안 갚아도 되니까 차변에다가 부채 이름 써야 되는데 부채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외화 장기 차입금 쓰고 거래처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게요. 차변 외화 장기 차입금 미국의 K사 150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창을 닫고요. 이제 자동 해볼게요. 네, 결산절 입력을 누릅니다. 자, 이거 보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조금 자 1월부터 12월 치시고요. 네, 재고자산 쭉 남아있는 거 넣으시고 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온재료 기말 온재료란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기말란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기말 온재료 재고액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440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찾아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500을 넣고 그 다음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560을 넣습니다. 이렇게 다 넣으신 다음에 상단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자동 결산 분기 완료 나오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 3월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 내용을 찾고자 한다면요. 장부에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계산서 이렇게 종류별로 볼 수 있는 장부가 메인 매출장이죠. 이 메인 매출장은 상품 메인 매출장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 그 유형별로 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없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클릭. 자, 답은 금방 찾겠죠. 일기 예정 날짜를 알아야 되겠는데 날짜 뒤에 써졌네요. 3월이라고 그랬네.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이거든요. 그중에서 3월 것만. 그래서 3월 것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매출 여기에서 유형 고를 수 있죠.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현과 현과를 하시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급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공급가액 보시면 되겠죠. 예, 공급가액이 나와요. 7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분명히 거래처 외상매출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상반기를 입력해요.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전 거래처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모든 거래처 조회해야 되니까 거래처 입력을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거래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두 번째 거래처 엔터 치면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말은 외상 대금을 가장 많이 회수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변을 봐야 돼요. 대변이 회수한 거예요. 회수한 거. 회수했다는 말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변의 금액이 제일 크면 회수를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을 찾아내시면 돼요. 숫자 제일 큰 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크죠? 자, 거래처 이름은 삼선상해. 금액은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지문을. 자, 그 다음입니다. 4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인쇄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가 보기나 통화명칭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한 거 이렇게 물어볼 때 일자로 물어보면 일개표, 월자로 물어보면 월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빨리 조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개표, 월개표 가셔갖고 달로 물어보니까 월개표 가셔서 4월 치시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판매관리비 찾으면 되거든요. 아래로 쭉 내려가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도서인쇄비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도서인쇄비가 현금으로 나갔다면 이 월계표 현금 날다 쓰는 거고요.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가면 대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다 써주는 거고요. 자, 현금으로만 전액 나간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그 금액은 25,000원. 따라서 정답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